김소월의 진달래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진달래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작품도 원래는 정지상이라는 고려 때 시인이 있죠. 네. 정지상에 뭐가 있냐면 대동강이라고도 하고 송인이라고도 하는데 임을 보낸다. 송이라면 임을 거기 뒤에 잘 보이시나요? 네. 임을 보낸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한자를 안 쓰겠습니다. 너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월장제 초색다 이렇게 나와요. 이 정지상의 송인에 보면 이거를 한자는 여러분이 그 인터넷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안 쓰는 거예요. 비가 갠 긴 강둑에 초색다가 뭐냐면 풀의 색깔이 많다. 초색다. 그러니까 풀잎이 이들이들. 여러분 비가 오고 나면 막 풀색들이 엄청나게 많죠. 네. 초색다. 송군남포 동비가 남포에 임을 보내니 슬픈 노래 복받치네. 비가라는 게 슬픈 노래거든요. 엘레지의 여왕. 비가를 영어로 엘레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자 가수가 부르는 엘러지 있죠, 엘러지? 엘리제. 예. 아니, 엘리제인데 이게 영어식으로 엘러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레르기 이거 엘러지라고 이거 발음 철자가 달라요. 하여튼 이 엘러지인데 남포에 임을 보내니 슬픈 노래가 복받친다. 자, 그 오늘 좀 사진 좀 몇 개 좀 찍어주세요. 그 동아리 그 영상을 좀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한두 개만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남포에 임을 보내니 그대를 보내니 슬픈 노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노래에 복받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동강수 하시진이거든요. 대동강 물이 언제 닿을 것인가. 대동강수 하시진. 대동강 물이 언제 닿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보세요. 대동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남녀가 헤어져요. 여자들이 눈물을 찍찍찍찍 흘려가지고 여기에 배도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대동강에 물이 많을 수가 없어. 여자들의 눈물 때문에. 엄청 뻥이죠. 뻥 아니에요? 이게 눈물 여러분 가지고 강물 만들 수 있어요? 완전 뻥이지. 대동강수 하시진고 대동강 물이 언제 닿을 것인가. 별루년년 첨넉하라.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덧붙이네.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이 남포가 대동강에 있는 곳인데 푸른 물결에 덧붙인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나요? 멋져요. 이런 그 정지상의 송인의 전통이 가시리로 이어져. 가시리. 고려가요 가시리 알죠? 네.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그 노래로 이어지고 그 전통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진달래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인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정지상의 이 작품이 어디로 간다? 가시리로 가. 고려가요. 가시리가 어디로 가요? 진달래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태어나셨어. 지금 현대 살고 계셔. 여러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의 그거 아니에요? 네? 아, 그 단군 신화 그 밑으로 해서 어쨌든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맞죠? 그래서 조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을 여러분 모르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들어가기 전에 요 이야기를 좀 드린 겁니다. 이런 시는 여러분 좀 암기를 하셔야 돼. 그냥 어디 가서 제가 이거 책 안 보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월장제 초색다, 송군남포 동비가, 대동강수 하시진, 별루년년 첨넉파라 하면서 쫙 설명을 해줘봐요. 그러면 멋지지 않나요? 진달래꽃 외우기도 힘들어요. 아니 그럼 어쩔 수 없고. 하여튼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시고. 제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정철의 관동별곡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정철의 대표적인 세 작품이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인데 제가 저번 달에 삼위인곡은 했었죠? 네. 어때요? 삼위인곡도 상당히 어때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보셨죠? 네. 깊이가 남다른데 이 관동별곡은 사랑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랑 이야기는 아닌데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책을 프린트물 다 있다고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이 이제 고어하고 현대어로 같이 있는 거죠. 네.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제 서사에 보면 없으면 같이 옆에 보세요.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네. 강호의 병이 깊다는 건 뭐냐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깊을 이게 강호의 병이 깊었다를 잘못 해석해서
자연에서 사는데 병이 나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깊을 정도로 지극해. 그걸 강호의 병이 깊어라. 여기까지 해석돼요? 강호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좋아서 중림에 누워서, 이게 대나무 숲이거든요. 대나무 숲에 누웠던, 이게 중림은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담양에 가면, 담양 전라남도 담양 있잖아요. 뭐가 유명해? 중록원이죠. 중록원 있지 않나요? 네,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담양, 여러분 하나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정철이 이 가사를 쓴 게 대부분이 어디서 썼냐? 담양에 썼어요. 모르셨죠? 담양에 썼다니까. 여러분 담양 가면 그냥 중록원 가서 대나무 숲 보고, 대나무 광주리 보고, 또 뭐죠? 거기 떡갈비 먹고 그냥 오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면 뭐 엄청난 유적지들이 많아요. 그런 데를 가보면 어쨌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병이 들 만큼 깊어서 대나무 숲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맞디시니, 이렇게 나오죠. 관동 800리라는 곳에, 그러니까 이 관동 800리는 어디냐면 강원도 관찰사가 다스리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관동 지역은 알겠죠? 네. 800리의 방면을 맞디시니, 이 방면은 뭐냐면 이 관찰사의 직분이에요. 관찰사의 직분을 맡으시니, 요즘 말로 맡겨주시니. 뭐 이걸 가지고 뭐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이런 뜻인가 보다만 알면 돼요. 맡겨주시니, 관찰사의 직분을 맡겨주시니 어와 성은이야 가디록 망극하다. 이게 뭔 소리를 알겠죠? 임금님의 은혜가 성은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러잖아요. 가디록이라는 것은 갈수록, 요즘 말로 갈수록 망극하다, 끝이 없도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뭐 저 놈을 뭐 사약을 먹여라 해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러잖아요. 사극 봐보세요. 그걸 이제 번역한 거 보면 막 땡큐라고 써놨어. 땡큐. 근데 어쨌든 성은 임금님의 은혜가 갈수록 끝이 없구나. 그 다음 보세요. 연추문 들이다라. 연추문으로 달려들어. 들이다라는 달려들어 이런 뜻이에요. 경회루 남문을 바라보니. 경회루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회루의 남쪽 문을 바라보며 하직고 물러나니. 하직은 알겠죠? 임금님께 인사를 하면서 물러나니, 이 옥절은 뭐냐면 임금님이 주신 신표예요. 신표. 믿음의 징표. 그걸 신표라고 그래. 신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신표가, 원래 신표는 제가 이야기 안 했죠. 대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요. 대나무를. 신표라는 게. 대나무를 딱 쪼개는데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막 요렇게 쪼개요. 요렇게. 그래서 나중에 맞춰보는 거예요. 네, 그게 신표인데 꼭 대나무만 쪼개는 건 아니고요. 뭐 어떨 때는 거울 같은 걸 쪼개기도 하고 막 다양한 걸 쪼개요. 근데 주로 이제 원래 신표는 대나무를 쪼갰다고 그래요. 그래서 딱 이 사람이 정말 맞는지 이렇게 맞춰보려고 그런 신표를 말해요. 여기서는 이제 임금님이 주신 그런 어떤 표식이 있겠죠. 그렇죠? 신표가 앞에 서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평구역 말을 가라.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가라라는 것은 갈아타고라는 뜻이에요. 흑수라는 게 검은 물이잖아요. 이게 여주예요. 여주. 여주에 예전에 이제 물이 좀 검은색이 좀 있었나 봐요. 여주 알죠? 지금도 실력사 있는. 네. 그래서 섬강은 어디매요? 섬강이 원주예요. 원주가 어디 있느냐? 뒤에 보면 티약이 여기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티약이 뭐겠어요? 치악산이 치악산. 근데 여러분 하나 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왜 치악산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원주 치악산이 치자가 무슨 치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꽝치자예요. 꽝치자. 이게 꽝을 보면 화살치자잖아요. 화살치자. 뒤에가 새치자거든요. 그러니까 꽝을 보면 이렇게 뒤에가 화살처럼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그래서 꽝을 화살치자를 쓰는 거예요. 요 꼬랑지 날개가 화살 모양이라고. 뒤에가 새치자거든요. 그러니까 치악산이라는 건 뭐냐? 꽝이 많은 산이란 뜻이에요. 꽝이 많은 골짜기. 하여튼 치악이 여기로다. 그러니까 원주가 어디인가 치악산이 여기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서사예요. 서사. 제일 처음에 이제 서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잠깐 이야기하면 정철이 유배를 갔었어요. 원래 유배를 갔는데 유배를 갔다가 나중에 이제 이 관찰사에 또 재수가 돼서 관찰사를 떠나면서 여러 곳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다? 관동별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국문학을 특히 이제 공부하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나온 여정대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여정대로 여행을 떠나도 멋있겠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 여기 가신데도 의상대도 뒤에 나오고 다 나오는데 가신데도 있고 또 이제 여기서 북한 쪽에 있는 곳도 있어요. 지금은 북한 땅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남한에 있는 곳 중에 여러분이 한번 이 코스대로 이렇게 가보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정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소양강 거기서부터 나오죠? 소양강 나오지 않나요? 소양강 나린물이 어디로로 든단 말이에요. 소양강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어느 곳으로 들어간단 말이냐. 든단 말고는 흘러 들어간단 말인가. 해석돼요? 소양강에서 내리는 물이 어디로로, 어느 곳으로 흘러 들어간단 말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곳으로, 어디로가 어느 곳으로예요? 그러면 어느 곳은 무슨 뜻일까요? 어느 곳. 임금이 계신 곳이. 이게 어느 곳이라 어디로라는 게 임금이 계시는 곳으로 흘러가겠지. 왜? 여러분 모든 게 모여서 무슨 강으로 가요? 서울에 있는. 그리고 한강이잖아요. 한강은 어디 누가 살아요? 임금.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이게. 소양강이 내린 물이 어디로로 든단 말고 그러니까 임금이 계신 한강으로 흘러간다. 고신 거국하에 백발도 하도할시다. 이게 뭐냐면 고신이라는 건 외로운 신하예요. 거국이라는 거는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거국이 뭐 나라를 떠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길을 떠나는 걸 거국이라고 해요. 외로운 신하가 길을 떠나니 백발도 하도할시다 나왔죠. 하도할시는 요즘 말로 뭐냐면 많기도 많구나. 여러분 옛날 고어에서요. 잘 보세요. 하다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요 하다는 많다 요즘 말. 요 하다는 영어로 두예요. 두. 요즘 두가 뭔지 알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는 아래 하자를 붙였고요. 그냥 많다 할 때는 하다 했어요. 요즘 하다가 일을 하다잖아요. 맞죠? 네. 옛날에 의미가 바뀌었어. 옛날에는. 근데 이제 하는 아와 어의 중간으로 이렇게 발음한다는데 우리가 읽어도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거 말면 돼. 아시겠죠? 네. 발음이 좀 이 하하고는 발음이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백발이 많기도 많다라고 이 사람이 했을까 이야기를? 왜 이런 걸 여러분 고전을 공부할 때는 임금에 대한 나라에 대한 걱정 또 임금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백발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백발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물론 세치가 많은 분도 있지만 걱정이 많아야지. 걱정이 많으면 백발이 맞나요? 여러분은 걱정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아니요. 다 염색하셨나? 염색했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그래서 이제 보세요. 동주의 밤개오세워 이렇게 동주라는 게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주 다음에 이자가 붙은 거는 동주의 뭐 이런 뜻인데 동주에서 밤개오세워 겨우 세워서 밤을 겨우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관정에 올라하니 북관정이라는 곳에 올랐어요. 무슨 말겠죠? 이 1,000원에 밤을 겨우 세워서 북관정에 올라하니 올라하니는 오르니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베리로다. 그러니까 삼각산은 어떤 산이냐? 임금 지금도 서울에 삼각산 있잖아요. 임금이 계신 산이에요. 높은 봉우리가 함하면은 요즘 말로 웬만하면 이런 뜻이에요. 웬만하면 베리로다 보일 것도 같구나. 해석돼요? 네. 삼각산 제일 봉우리가 웬만하면 보일 것도 같구나. 자, 이것도 뭔 뜻일까요? 이게 임금님이 있는 곳에 가고 싶다는 소리예요. 나는 임금이 있는 곳에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렇죠, 가고 싶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 지우개. 좀 없나요? 그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니야, 나 지우개 꺼내놨는데 아까. 여기 있구나. 안 보였어. 이 강의하다 그 유배를 가는 걸 뭐라고 했죠? 두 글자로 유배 떠나는 거. 기양 가는 거. 아니 기양이면 제가 안 물어보죠. 유배를 가는 거 기억 안 나요? 이거 써야 되겠네. 이거 되게 적강이 나왔잖아요. 적강. 그러니까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거. 적강. 확실히 국문학을 아주 다르시네. 적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적자가 신선적자도 되고 선녀적자도 돼요. 그러니까 선녀나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나라의 사람이 하늘나라 사람이죠. 하늘나라 사람인데 글자를 하나 잘못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님이라는 걸 남이라고 읽었어. 그러니까 이해갑니까? 인간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강이라고 합니다. 꼭 알아주세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함하면 웬만하면 본다. 자, 궁왕대궐터. 그러니까 궁예왕의 대궐터예요. 궁왕은 궁예 알죠? 궁예왕 대궐터에 오작이라는 건 뭐냐면 까마귀 오자에 까치 작자거든요. 까마귀와 까치가 지적인. 까마귀와 까치가 지적인. 근데 여러분 꼭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까치는 이제 요즘은 이제 되게 길조잖아요. 까마귀는 되게 흉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까마귀를 되게 길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막 연개소문 볼 때 삼조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다 까마귀를 말하는 까마귀. 세 발을 단 그 까마귀 오자 삼족, 세 개의 발을 가진 까마귀를 삼조고잖아요. 그래서 오작이 지적이니 천고 흥망을 안 한다 몰아난다. 한 나라의 흥하고 망함을 아는가 모르는가. 여기서 재밌는 게 안 한다 모르는다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안 쓰는데 안 한다 이렇게 여기 지금 안 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 다가요. 뭐뭐인가 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한 나라의 흥하고 망함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니까 아는가 모르는가. 이해가요? 한 나라의 흥하고 망함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보세요. 궁예가 막 나라를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왕건한테 뺏기고 뭐 삼국시대 신라가 정복하고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백제 의자왕이 막 그렇죠? 다 망하고 삼천궁녀가 떨어지고 막 그런데 그 의자왕이랑 뭐 이렇게 잘 나갈 때 내가 우리나라가 망할 거다 생각했겠어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전혀 안 했죠. 맞잖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하고 망함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 다음 보세요. 회양의 내 이름이 마초와 같달시고. 그러니까 회양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한나라에 있던 그 회양이라는 땅이에요. 이게 북한에 지금 있대, 회양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지금. 회양의 내 이름은 뭐냐면 옛날 이름이 마초와 같달시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초와 같달시고는 요즘 말로 하면 맞추어서 같다. 그러니까 옛날에 마을의 이름과 맞춰 보니 같구나. 맞춰 보니까 공교롭게도 같구나. 뭐 이런 정도. 해석돼요? 맞춰하는 맞춘다는 말 들어보셨죠? 뭔가를 맞춘다고요. 맞춰 보니까 옛날과 같구나. 뭐 이런 정도로 해석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사 두 번째로 가보면 본사 두 번째 보세요.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지 이렇게 나오죠. 영중이라는 게 이제 가명이라고 그래요. 가명 아니 무사 일이 없고 시절이 3월일째.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다스리는 그 진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화천 시냇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화천이라고 하는 곳에 시냇길이 풍악이라는 건 뭐냐면 금강산이에요. 이런 금강산의 다른 이름이 풍악산인 거 아세요? 네. 금강산의 가을 명칭이 풍악산이에요. 가을에 원래 겨울에는 개골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 화천의 시냇길이 금강산으로 뻗어 있다. 행장을 다 떨치고 행장을 간편하게 하고 떨친다는 거니까 간편하게 하겠죠. 석경에 막대 짚어 돌길에 지팡이를 짚고. 석경이라는 게 이게 돌석자고 이 경자가 뭐냐면 길경자예요. 길 알죠? 로드. 돌길에 지팡이를 짚고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백천동이라고 하는 곳을 옆에 두고 만폭동에 들어가니. 자, 그 다음에 표현이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은 같은 무지개. 무지개 알죠? 옷 같은 용의 초리는 꼬리예요, 꼬리.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은과 같은 무지개와 옷과 같이 희고 고운 이 초리가 꼬리거든요. 꼬리. 이게 뭘 뜻할까요?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꼬리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임금님이겠죠, 뭐. 임금님이요? 여기서는 임금님이 아니고 이게 바로 폭포를 가리켜요. 폭포. 그러니까 무지개 같고 용의 꼬리 같은 이 만폭동 지금 가잖아요. 이 만폭동 계곡의 폭포를 이렇게 그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은과 같은 무지개, 옷과 같은 용의 꼬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죠? 용의 꼬리 같은 폭포가. 그 다음 보세요. 섣돌며 뿜는 소리 심리에 자자시니. 섞어돌며 내뿜는 소리가 심리 밖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심리가 몇 킬로인지 아시죠? 심리가 몇 킬로예요? 4km. 여러분 4km는 행군하면 몇 분 걸어가야 되는 줄 알아요? 1시간. 1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군인들이 가는 속도로 하면 50분.
50분이면 걸어가. 저도 행군 해봤거든, 군대 있을 때. 저는 막 400km 행군도 해봤어. 하루에 막 10시간도 넘게 걷는 저번에 거예요. 얘기하셨잖아, 네. 다. 그러니까 했죠. 그러니까 하여튼 50분 정도 걸어가요.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요. 똑똑하시네. 하여튼 그래서 다시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심리까지 50분 걸어가는 거리까지 이또 완전 뻥이죠. 이게 50분 걸어가는 거리까지 퍼지겠어요? 이 내뿜는 소리가. 들을 때는 우레러니 본인한 눈이로다. 들을 때는 우레 소리 같은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뭐처럼 같아요? 눈이 날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눈이 여러분 폭포 같은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보면 저도 나이아가라 폭포는 안 가봤는데 거기 가본 분 계신가? 거기 가보면 그 물보라가 막 눈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들을 때는 우레와 같은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눈이 날리는 것 같구나. 가까이에서 보니까 눈이 날리는 것 같다. 표현이 참 멋지지 않나요? 이 정철이 이 가사 이 관동별곡 보면 표현이 자 그다음 보세요. 시의 한 편에 그다음 보세요. 금강대 맨 우층에 선악이 삭기치니 금강대의 맨 위층에 선악은 뭐냐면 신선선자에다가 학학자죠. 네. 선학이란 그러니까 신선과 같은 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학을 여러분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학이 어떤 상징인지 아세요? 이 고전에서 학이 상징하는 거. 학의 상징. 학자. 응? 학자나 고고한 사람. 고고한 사람. 물론 이제 고고한 사람도 많이 좀 아시네. 근데 고고한 사람도 되지만 여기에서 이 학은 고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상향으로 자, 써보세요. 가게 하는 도구의 도구. 그런 맥락. 여기에서 학을 말하는 것은. 고고함도 물론 있죠. 근데 여기에서 학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온 게 현실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을 쓰는 이유는. 내가 여기 온 것은 완전히 이제 이상향, 유토피아로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쓴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금강대 맨 우층에 학이 삭기 치니는 새끼를 치니, 요즘 말로. 새끼를 치니. 학이 새끼를 치니. 춘풍 옥적성에 첫잠을 깨뒀던데. 자, 춘풍은 뭔지 알겠죠? 봄바람. 옥적성이라는 게 이 적자가 피리 적자인 거 아세요? 네네. 옥으로 만든 피리에서 부는 소리에 첫잠이 선잠이에요. 선잠. 요즘 말로. 선잠을 깨웠어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불어오는 봄바람 소리에 뭘 깨웠어요? 선잠을 깨웠던지. 야, 이 보세요.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학이 한 마리가 있는데 학이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잠을 자고 있다가 산속에서 불어오는 봄바람 소리에 선잠을 깨웠던지. 표현들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 잘 썼는지. 그 다음에 호의 현상이 이렇게 나왔죠. 호가 무슨 어떤 흰호자 힐, 화이트. 호의할 때 의는 여러분 의상할 때 의가 저고리의 의자인 거 아세요? 의상할 때 의는 위저고리 위에 있는 저고리고요. 상은 치마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고리와 치마를 의상이라고 해요. 원래 뜻은. 그러니까 원래는 의상 이러면 바지는 해상이 안 돼. 알겠죠? 의상의 원래 뜻은 그랬어. 이게 이제 의미가 확대된 겁니다. 하여튼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은 듯한 그렇죠? 그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치마 상자. 여기서 현상은 검은 치마를 입은 듯한 학이겠죠? 반공 공중에 공중에 솟아 뜨니 공중에 솟아 떴어요.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론한다. 서호라는 곳의 옛주인을 반겨서 넘론한 듯. 넘나들며 논이는 듯. 넘론한다는 것은 넘나들며 논이는 듯. 해석되죠? 넘나들며 논이는 듯.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이제 고어들이 나오긴 한데 여러분 그냥 쭉 의미만 파악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걸 뭐 암기할 건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소양로, 대양로, 눈 아래 굽어보고 이렇게 나오죠. 소양로라는 곳과 대양로라는 곳을 눈 밑에 굽어보고. 뭐 어렵지 않죠, 정도는? 눈 밑에 보고. 정향사 지널 때 고쳐 올라 앉은 말이. 정향사는 이제 실제로 강원도에 있는 그 사찰이에요, 사찰. 진월대라는 것도 이제 석벽, 돌로 된 벽이에요. 진월대. 고쳐는 요즘 말로 다시. 올라는 올라서. 앉은말이는 요즘 말로 뭐냐면 앉으니. 다시 올라서 앉으니.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면 산 정상에 올라가면 뭐 야호도 하지만 잠깐 정상이 어때요? 앉아있죠? 정상 찍고 바로 내려오질 않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안중이. 그 다음 보세요.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배난다. 여산이 중요한데 원래 여산은 중국의 산이에요. 중국의 산. 중국에 되게 아름다운 산을 여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여산은 중국의 산은 아닐 거 아닙니까? 어디 산이에요? 여기서 여산. 정철이 쓴 여산은 금강산을 가리켜요. 금강산. 금강산의 진면목 참 아름다움이 여기야 다배나다. 여기 이곳에서 다 보이는구나. 해석돼요? 이곳에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뭡니까? 산 중에 제일 높은 산 어디 올라가 보셨어요? 한라산 뭐 북한산 뭐 있잖아요. 하여튼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밑을 바라보면 되게 멋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산의 진짜 아름다움이 여기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중국의 장각에 저도 이렇게 가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장각에 가보신 분 계세요? 네. 네. 갔다 오시면 어때요? 그 위에 산에 올라가서 그 밑을 바라보는 풍광이 진짜 너무 기가 막히겠죠? 끝이 안 보여서 바닥이 안 보여.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시를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하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그런 데 가서 시가 한 수가 막 줄줄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 여산, 금강산의 진면목이 여기에서 다 보이는구나. 어와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 자, 이 표현이 멋있어요. 조화옹은, 여러분, 조화옹은 뭐냐면 조물주예요, 조물주. 조물주를 조화옹이라고 해요. 조화옹, 조물주고요. 헌사토 헌사할 자가 뭐냐면 요즘 말로 할게요.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왜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라고 왜 했을까요? 정철이? 네?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왜 했어요? 왜 갑자기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가 왜 나왔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서? 그건 정확한 답이 아니고 지금 조화옹이라는 조물주가 이 자연을 만들려면 조용히 만들어야 돼요? 막 복잡해요? 시끄럽겠죠? 그러니까 이거 만들려고 시끄럽기도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런 진짜 경치를, 예를 들어서 장각이라는 경치를 만들어야 돼. 그 조물주가 얼마나 막 시끌벅적하겠어요. 그 이야기예요. 조물주가 야단스럽기도 야단. 그 다음 보세요. 날거든 띠디마나 셨거든 소띠마나. 이게 뭐냐면 날거든, 날아가거든 띠디마나, 띠지나 말 것이지. 띠지나 말 것이지. 요즘 말로 하면 섰거든 솟지나 말 것인지.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경치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장가계를 가보신 분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치가 막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으면 뛰지나 말 것이지. 또 서 있거든 솟지나 말 것이지. 경치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부용을 고잔난듯. 부용은 뭐냐면 연꽃이 연꽃. 여러분 그 부용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이 연꽃으로 만든 정자란 뜻이에요. 부용을 꽂았는 듯. 연꽃을 꽂았는 듯. 백옥을 묶었는 듯. 하얀 옥을 묶었는 듯. 표현, 이게 이제 요즘 말로 주규법이잖아요. 주규법. 멋지죠? 뭐뭐인 듯. 하얀, 옥을 묶었는 듯. 그 다음 보세요. 동명을 박차는. 동명은 동해바다예요. 이 명자가 바다 명자예요. 동해바다를 박차는 듯. 북극은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북극성을 괴안난 듯. 그러니까 바치는 듯. 북극성을 바치는 듯. 북극성을 바치는 듯.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봉우리의 모습, 변화무쌍한, 여기서 날거든 띠드바나부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써놓으세요. 산봉우리의 변화무쌍한 모습이라고. 산봉우리의 모습이 아주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날거든 띠지나 말 것이지, 서 있거든 솟지나 말 것이지. 하얀 연꽃을 꽂았는 듯, 하얀 옥을 묶었는 듯, 동해 바다를 박차는 듯, 북극성을 괴안는 듯. 이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참 멋지죠?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2-3으로 가는 내용이고요. 자, 2-4를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개심대에 고쳐 올라. 고쳐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뜻이? 다시. 네, 다시. 개심대에 다시 올라서 동양성 바라보며, 중양성 바라보며, 중양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12,000봉을 역력히 허여하니. 허여하니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헤아려 보니.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뭐 볼수록 신기하고 아름답구나 노래 있잖아요. 12,000봉을
넉넉하게 헤아려 보니 복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끝은 요즘 말 끝이에요. 끝마다 서려 있는 기운. 그 다음 또 보세요. 맑거든 좋디마나 좋거든 막디마나. 맑거든 좋지. 여기서 좋다는 것은 굿의 의미가 아니라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 것이지. 좋거든 맑지나 말 것이지.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맑기라고 쓴 거는 이게 국외음화예요.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옛날에 교타라고 한 건 아시죠? 네. 이게 이게 국외음화에 의해서 좋다가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가치잖아, 가치. 원래 이거 가티라고 읽어야 하잖아, 맞죠? 원래는 이게 올라가도 근데 가티라고 읽어요, 가치라고 읽어요. 가치라고 있잖아. 이게 국외음화라니까. 국외음화는 이 디귿이나 티읕이 이 앞에 오면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어. 그걸 국외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 것이지.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 것이지. 그러니까 엄청 좋다는 거예요. 맑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뭐가? 산봉우리가 빼어난 게. 저 기운 흩어내야 인거를 만들고자. 저 기운을 흩어내서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그러니까 이 금강산의 기운이 좋잖아요. 이 기운을 내가 흩어내가지고 뭘 만들고 싶어요? 인재를 만들고 싶어. 인재를 만들고 싶어요. 그 다음 보세요. 형용도 그지없고 체세도 하도할시야. 생긴 모양도 끝이 없고 체세. 그러니까 이것도 모양이에요. 모양이 하도할시야. 이거 제가 하다는 이야기 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많기도 많을시야. 기억나요? 제가 아까 하다 많다라고 했는데 많다. 많기도 많구나. 많기도 많구나. 그 다음 보세요. 천지 삼기실제. 생기실제. 여러분 3인곡에서 이 몸 삼기실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거 나왔었죠? 이 몸이 생길 때. 옛날 생기다의 옛날 말이 삼기다예요. 그러니까 자 됐죠? 천지가 생길 때 자연이 되었마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자연이란 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하시아. 이게 뭔 뜻일까요? 유정도 유정하시아. 몰라요? 정답기도 정답구나. 유정이란 건 감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정답기도 정답구나. 지금 봐보니까 뭐하기도 뭐예요? 정답기도 정답구나. 정답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나오는 비로봉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비로봉 상두는 꼭대기. 윗상자에 머리 두자니까. 꼭대기에 올라보니 긴 이신고. 올라보니라는 거는 이게 잘 보세요. 올라보니라는 뜻은 뭐냐면 올라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산에 올라보니 이런 뜻이 아니라 올라본 사람이. 그리고 잘 해석 잘해야 돼요. 올라보니가 뭐라고요? 올라본 사람이. 그 누구인가?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본 사람이 누구인가? 이 말은 뭐겠어요? 올라본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는 소리예요. 아마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올라본 사람 나밖에 없다.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본 사람이 그 누구일 것인가? 동산 태산이 언하야 높떴던 거. 자, 동산 알죠? 동산과 태산이 언하야는 뭐냐면 어느 것이 언하야 요즘 말로 어느 것이 높떴던 거는 비로봉보다 높던가. 어느 것이 비로봉보다 높던가. 원래 이제 이걸 읽어보면 이 공자가 동산에 올라가서 노나라가 작음을 알고 태산에 올라가서 천하를 작다고 했다. 이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동산과 태산이 어느 것이 높떴던 건 뭐보다 높아요? 비로봉보다 높은 것인가. 자, 한번 보세요. 노국 좁은 줄도. 노나라 땅이 좁은 줄도 우리는 뭐라거든. 우리는 모르거늘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단 말고. 넓디 넓은 천하를 왜 작다고 하는가? 넓디 넓은 천하를 왜 작다고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면 되게 조그마한 나라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차 타면 한 땅끝마을까지 5시간이면 가. 맞죠? 우리나라 되게 조그마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탈리아에 가보니까 이탈리아가 교황청 바티칸 시국 있잖아요. 우리나라 광화문밖에 안 해. 근데 그게 하나의 나라예요. 그거 아시죠? 이탈리아 가보신 분 아실 건데. 그 바티칸 시국이라고 광화문만도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적은 나라 같지만 우리나라도 되게
여행 가보려면 우리나라도 끝이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되게 가볼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넓거나 넓은 천하가 왜 적다고 하는 말이냐? 어와 저 디위를 어이하면 알고. 이 디위라는 말이 구어에서 뭐냐면 경지라는 뜻이에요. 경지. 저 경지를. 그걸 옛날 말로 디위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알 것인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원통골 가요. 원통골 가는 길로 자 사자봉을 찾아가니. 사자봉을 찾아갔어요. 그 앞에란 뜻, 그 앞에, 요즘 말로. 그 앞에, 너러바위는 너럭바위라는 말 들어보셨죠? 넓은 바위, 화롱소의 되어셔라. 보세요. 여기 보면, 옛날 고어에서 화룡새라고 나왔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화룡소가. 여기서 이는 뭐냐면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 옛날에는 주격조사가 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다 모든 게 이어. 옛날에 부처님께서가 뭐냐면요. 고어에 보면 부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부처님께서예요. 이거 붙었죠? 그게 이제 주격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화룡소가 이런 뜻이에요. 화룡소가 되었구나. 그 앞에 있는 넓은 바위가 뭐가 됐어요? 화룡소가 됐어. 천년 노룡이 구배구비에 서려 있어.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구비구비에 서려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서려 있는 것 같아. 주야에 흘려내요. 주야에 밤낮으로 물을 흘려내어서 창에 내어시니 넓은 바다에 그 내어놨어요. 이어놨으니 밤낮으로 니어시니가 이었으니 요즘 말 끈을 잇는단 말 들어봤잖아요. 이었으니 니어시니 풍운을 언제 어디 삼일우를 들였난다. 풍운은 바람과 구름이잖아요.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서 삼일우 흡족한 비를 내리려고 하느냐. 3일 동안 내리는 비거든요. 흡족한 비를 내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바람과 비가 구름이 있어야지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형광펜 밑줄 쫙 쳐놓으세요. 이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음의 이온풀을 다 살아 내어셔라. 이게 요즘 말로 뭐냐면 음해가 벼랑이에요. 벼랑에 이온 시든 풀을 다 살아 내어셔라. 다 살려내고 싶구나.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좀 이야기해 볼게요. 왜 갑자기 정철이 음의 이온풀을 다 살아내어셔라. 이거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갑자기 왜 경치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를 왜 했을 것 같아요? 모르셨어요? 이게 뭐냐면 음의 이온풀이라는 건 뭐냐면 도탄에 빠진 백성을 가리켜요. 도탄에 빠진 백성이 뭔지 알죠? 나라가 시국이 아주 안 좋으니까 백성들 도탄에 빠졌단 말 있잖아요.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내가 다 살려내고 싶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선정. 여러분 선정이 뭔 뜻인지 아세요? 선정? 그렇지, 정치를 잘하는 거. 선정의 포부를 구하라. 그렇죠, 선정. 이게 착한 뜻이야. 여러분 우리가 경기할 때 축구할 때 선전했습니다. 들어봤죠? 예. 이 착하게 싸운 거예요? 선전이 잘 싸운 거지. 그렇지 않나요? 막 착하게 태클도 한 번도 안 걸고 싸운 거야? 이거 아니죠. 잘 싸웠다는 뜻이에요. 선전했다. 선정도 보겠어. 잘 정치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선정의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읽어보면 자연을 보면서도 누굴 생각해? 백성을 생각해. 대단하죠. 음의 이온풀을 다 살아 내어셔라. 여러분 관동별곡의 구절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이것만 외워도 돼. 음의 이온풀을 다 살아 내어셔라. 이것만 여러분이 외워도요. 아, 관동별곡 좀 공부했구만. 그래요. 네, 그 정도 유명한 구절. 이온풀을 다 살아 내어셔라. 네. 그 다음 보세요. 마하연 목일상 안문제 넘어디어. 마하연 목일상 안문제를 넘어디어는 뭐지? 넘어 내려가. 요즘 말로 넘어서 내려가. 외나무 썩은 다리. 썩은 외나무 다리죠? 불정대 올라가니. 올라가니는 오르니라 뜻이 오르니. 불정대 오르니.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천길이나 되는 절벽을 반공은 공중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중에 세워두고 천길이나 되는 절벽을 어디다 세워요? 공중에. 이 보세요. 이 표현들이 멋지지 않나요? 천길이나 되는 절벽을 공중에다 세워놨대. 그 다음 보세요.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버여내요. 은하수 알잖아요. 은하수 한 구비를
굽이굽이 베어내요. 굽이굽이 베어내요. 버여내어는 잘라내요. 이거 보면 저는 뭔 생각이 나냐면 황진이 있죠, 황진이. 황진이 시조 중에 황진이 시조 알죠?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어른님 오신 날 밤이 얻은 굽이굽이 그 편이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은하수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다 잘라내가지고 살같이 풀테이셔 살처럼 풀어서 배같이 걸으시니 배처럼 걸어놓았으니 배처럼 걸어놓았으니 배 알죠? 배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12개의 폭포를 은하수 구비를 잘라낸 것 같다는 거예요.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요.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마디마디 베어내어서 실처럼 풀어서 배처럼 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하수를 배처럼 걸어놓으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폭포가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도경 12급에 내보면한 여러이라. 산수 도경의 12급이라고 했으나 내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수 도경에는 이 구비가 폭포수의 구비가 몇 개? 12개. 그리고 12폭포인 거예요. 12폭포인데 내가 볼 때는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적선 이제 이셔. 자, 이 보세요. 이제 이적선 나왔네. 자, 이제 여러분이 잘 문학적 상상력이 뛰어나면 맞추실 것 같아요. 이적선이 누굴까요? 이적선? 200이에요. 왜 200이냐? 200은 유배를 많이 갔죠. 200 유배를 많이 갔잖아. 이 적자가 아까 무슨 적자라고 했어요? 유배갈이 아니라 신선적자라고 했잖아요. 신선적, 선녀적. 그러니까 유배라는 게 적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선이나 선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게 뭐죠? 유배 아시겠죠? 이게 이 적자가 유배갈 적자가 아닌 신선적 또는 선녀적자. 그러니까 이 적선이라고 뭐냐면 그러니까 적선이라고 뭐냐면 그러니까 신선 이 글자가 이 신선 알겠죠? 그러니까 200을 가리켜요. 200이 이제 있어서 고쳐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 도곤이라는 말은 옛날에 뭐냐 보다예요. 보다. 고어에서 도곤이란 말 나오잖아요. 뭐뭐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산은 아까 중국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보다 낫단 말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한국의 경치가 니들 중국보다 더 짱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산중을 매양보랴. 자, 산중만 매양은 매번이야. 매번. 매양은 요즘 영어로 말하면 always. 언제나. 내 금강산의 산중의 경치만 늘 보겠는가? 이제 어디로 가요? 동해로 가자스라. 이제 동해로 갑시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좀 아시는 데도 막 나올 거예요. 자, 남여 완보. 남여가 뭐냐면 가마에 가마. 완보는 느리게 올라가.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뭐 백두산도 가보셨고 막 그랬죠. 백두산에 여러분 어떻게 갔어요? 네? 걸어 올라가셨죠? 네. 걸어 올라가셨잖아. 네. 근데 지금도 중국에 가면 가마를 타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때도 가마 타고. 아, 가마 타고 갔어요? 아니 가마가 있었어요. 타고. 아, 그러니까 옛날에 양반은 일보 이상이면 다 가마 탔어요. 그러니까 백두산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백두산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마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매는 사람 죽어나요, 안 죽어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 산에 올랐다고 하잖아요. 다 가마 타고 다녔다니까. 그냥 이 지팡이 짚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보면 남여라는 게 가마예요. 완보는 느리게 걸어. 가마를 탔는데 빨리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남여 완보예요. 가마를 타고 천천히 올라가. 산영루에 올라하니. 이제 좀 아시겠죠? 올라하니까 뭐라고요? 오르니. 이게 영롱하다는 말 들어봤죠? 네. 영롱하다 그런 뜻이 영롱한 눈부시게 맑은 벽계수. 그런 뜻이 벽계수 있잖아요. 벽계수. 그 다음에 성제 벽계수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냇물과 그 다음에 제조라는 건 뭐냐면 울제자의 세조자거든요. 울부짖는 새는 이별을 원하는 듯. 원한다는 건 원망하는 듯. 이별을 원망하는 듯. 해석돼요? 눈부시게 맑고 아름다운 시냇물과 여러, 이게 수는 숫자인데 여러라는 뜻이에요. 수성, 여러 개의 소리잖아요. 여러 개 아름다운 소리로 수성이라는 게 여러 아름다운 소리 뭐 이런 뜻이에요. 제조는 뭐예요? 우는 산새는
이별을 원망하는. 이별은 누구와의 이별이겠어요? 여기서 이별은 누구와의 이별이냐고. 나와의 이별이 정철. 나와의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떨치니, 전기가 깃발이거든요. 휘날리니 오색이 넘누는 듯. 오색이 막 넘나드는 듯해서 고각을 섞으니, 북꽃자의 나팔각자거든요. 북과 나팔을 섞어 보니 해운이 다 걷는 듯, 바다 구름이 거치는 듯하다. 그러니까 북과 나팔을 막 섞어서 보니까 풍악을 울려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그런 뜻이에요. 북과 나팔을 섞어서 보니까 바다 구름이 다 거쳐버린다는 거예요.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명사길, 울명자에다가 모래사자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래길에 닉은 말이, 익숙한 말이, 닉은이랑은 익숙한 말, 홀스, 취선을 빚기 싫어. 취선은 뭐냐면 술에 취한 신선을 빚겨 태우고, 술에 취한 신선을 빚겨 태우고. 그러니까 여기서 술에 취한 신선은 결국 누구겠어요? 정철은 자기를 신선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래서 처음부터 신선이라면 이상하니까 200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엔 200을 가지고 왔다가 이제 나도 이제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선을 빚겨 태우고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해당화로 들어갔다는 말은 뭘까요? 해당화 핀길로 들어가니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당화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라는 게 바다에 자잖아요. 바다의 핀꽃이란 말이에요. 들어가니 백구야 나지 마라 내버린 줄 어찌 아나. 백구는 흰 갈매기죠. 날지 마라. 내 벗인 줄, 내가 너의 벗인 줄 어찌 아느냐. 갈매기들 옛날에 새우깡을 안 줘도 이렇게 되게 뭡니까? 옆에 다녔단 말이에요. 요즘은 새우깡 줘야지만 다니잖아요. 그렇죠? 백구야 날지 마라. 내가 네 벗인 줄 어찌 아느냐. 그 다음 보세요. 금난굴 돌아들어 총석정 올라가니. 금난굴 돌아서 총석정에 올라가니 백옥루 남은 기둥은 기둥이에요. 다만 내희는 뭐냐면 네 개가 서 있고야. 서 있는 듯하구나. 그러니까 이 백옥을 남은 기둥에 비유한 게 뭐냐면 사선봉이라고 그래요. 네 기둥이 뭐냐면 그 사선봉, 네 개의 신선이 있는 봉우리라 해서요. 사선봉 써보세요. 이게 네 명의 신선 알죠? 신선 선자, 봉우리 봉자를 쓴 거예요. 사선봉.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백옥루 남은 기둥 다만 4개가 서 있는데 그러니까 공수가 성령인가. 성령은 이제 만든 작품을 가리켜요. 옛날에 중국의 명작이래요. 이 공수가 만든 작품인가? 귀부는 뭐냐면 조화를 부리는 귀신의 도끼. 이게 부자가 도끼 부자예요. 다담한가? 조화를 부리는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여러분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우면 이걸 누가 만든 것 같잖아요. 자연이. 그래 안 그래요? 경치를 이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조물주가 귀신이 만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표현이 멋지지 않나요? 조화를 부리는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가타야, 구태야, 육면은 무엇을 상돋던고? 육면으로 된 돌기둥은 무엇을 형상화했는가? 무엇을 이렇게 본떴는가? 무엇을 형상화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고성을 난 더만 두고. 여러분 지금도 3일포라고 있죠. 그 위에 가면 3일포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고성에 가면 3일포가 있는데 안 가보셨나? 안 가보셨어요? 3일포가 이제 이게 뭐냐면 고성을 저만큼 두고 3일포를 찾아가니. 그러니까 4명의 신선이 3일 동안 놀고 갔다 해서 3일포예요. 3일포를 찾아가니. 그 다음 뭐예요? 단선한 완연하되 사선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단선한 건 뭐겠어요? 붉은 글씨잖아요. 붉은 글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쓴 붉은 글씨는 완연하게 있는데 4명의 신선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4명의 신선은 여기서 사흘 머문 후에, 여기서 사흘 동안 머문 후에 어디에 가 또 머물고 또 어디 가서 머물렀던 곳, 머물고 또 어디 가서 머물렀던 곳, 선우담 영랑호 거기나 가 있는가. 선유담 영랑호 거기나 가 있는가. 여기까지 해석되죠? 그곳에 가 있는가.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 앉았. 여러분 혹시 청간정 가보셨어요? 네. 이 청간정이 정말 맑을 정자에다가 그 정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흐르는 청간정이 되게 멋있어요, 경치가. 지금 강원도 쪽에 가면 청간정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서 앉아서 놀았던, 안 뒀던 곳은 앉아서 놀았던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니화가 이화겠죠. 니화니까 백꽃이죠. 백꽃은 벌써 지고 접동새가 소쩍새라고 써보세요. 소쩍새라고 써보세요. 소쩍새가 슬피 울지. 백꽃은 벌써 지고 소쩍새가 슬피 울 때 낙산 동반으로. 동반은 뭐냐면 동쪽 언덕이에요. 동쪽 언덕. 여러분 의상대는 안 가보시면 없겠죠? 낙산사 가면 한 10번은 가보셨을 거예요. 의상대 나오잖아. 의상대에 올라앉아. 일출을 보리라 밤중만 니러하니. 그러니까 뭐냐면 해돋이를 보려고, 일출이잖아. 해돋이를 보려고 밤중만이 뭐냐면 한밤중쯤에 일어나니. 한밤중쯤에 일어나야지 해돋이를 볼 거 아닙니까? 상운이 지피는 동, 상서로운 구름이 지피는 둥. 이게 뭐냐면 뭉게구름 피어나는 듯하고, 그 다음 보세요. 육룡이 바트는 등, 6용이 해를 떠받치는 듯. 6마리의 용이 해를 여러분 그 일출 사진 찍으러 사진 동아리에서 좀 가보지 않으셨어요? 아, 그건 안 가보셨나? 하여튼 일출 사진 찍을 때 보면 그 옆에 막 하늘의 기운이 어때요? 막 6마리 용이 해를 떠받치는 것처럼 보이겠죠? 바다에 떠날 때는 만국이 이리더니, 바다에서 솟아오를 적에는 온 세상이 이리더니가 뭐냐면 흔들리는 듯 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해가 떠오를 때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더니 천중에 튀뜨니 하늘에 치솟았더니 호발을 해리로다. 가는 터럭도 헤아릴 만큼 헤아려. 그 가는 터럭도. 아마도 자 여기도 또 유명한 구절 나오면 이것도 형광펜 밑줄 쳐놓으세요.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이거 엄청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열구름은 지나가는 구름이거든요. 지나가는 구름. 근처에 머물세라는 머무를까 두렵구나. 여러분 고에서 보세요. 고에서 리을세라가 있어요. 써놓으세요. 리을세라. 이게 뭐냐면 의구형 어미라고 그래요. 의구형 어미. 의구형 어미라는 건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뭐뭐일까 두렵다. 뭐뭐일까 두렵다. 자 이걸 무슨 어미라고 한다고? 의구형 어미라고 해요. 뭐뭐일까 두렵다. 그러니까 고에서 리을세라 이러면 여러분 그 뭡니까? 가시리에 보면 잡사와 두어리 말하는 선하면 아니올세라 이거 노래로 나오지 않나요? 7080 노래. 몰라요? 잡사와 두어리 말하는 선하면 아니올세라 밀다 있는데 그러니까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다. 모르고 여러분 부르셨죠? 서운하면 선하면이라는 게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다. 네, 그게 리을세라예요. 알아두세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 여러분 자 여기서 또 질문. 이 아마도 내 얼굴은 근처에 머물세라라는 말의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마도 내 얼굴은 근처에 머물세라.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 이게 뭘 것 같아요? 뭐 틀려주세요. 일출을 못 볼 거 아니에요? 일출을 못 볼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구름이 머물면. 네, 그러니까 이 말의 속뜻이 뭘까요? 속뜻. 속뜻이 속뜻. 간신들의. 그렇죠. 이게 간신들의 간신. 아, 여러분 똑똑하시네. 맞아요. 간신들이 임금 곁에 머무를까 두렵다는 뜻이에요. 이 되게 유명한 구절라니까 이게. 아마도 널구름 근처에 그러니까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 해는 누굴 가리켜? 임금이에요, 임금. 임금 근처에 머물까 두렵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 사람들 대단하지 않나요? 경치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 지나서나 임금 생각이야. 그런 노래를 만들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간신들이 해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 자,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나니. 시선이 누구예요? 200이 시의 신선이에요. 두보가 시 성인 건 알죠? 시의 성인. 200은 어디 가고 해타가 뭐냐면 원래 이게 해타가 뭐냐면 가래예요. 가래. 이게 가래 타자. 가래 알죠? 가래. 가래가 끓는다. 가래. 이 목에서. 그러니까 이 해타는 뭐냐면 식구를 가리켜. 식구. 200이 남긴 식구. 그걸 이제 옛날 고어로 해타라고 했다. 무슨 말 알겠죠? 표현은 좀 안 좋지만
이게 200의 식구만 남았다는 거예요. 200은 다 죽고 200이 쓴 식구만 남았어. 자, 천지간, 장안기별, 자셔이도 하셜. 그러니까 천지간의 굉장한 소식. 여기 장안이란 건 굉장한이에요. 기별은 소식. 요즘도 기별이란 말 쓰죠. 기별,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소식이에요. 자셔이도, 자세히도, 할셔이고 적혀 있구나. 천지간의 굉장한 소식이 뭐예요? 자세히도 적혀 있구나.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사양현산의 척축을 문의봐라. 사양현산은 뭐냐면 저녁 햇볕이 비껴드는 현산의 척축이란 말 좀 어려운데 철쭉꽃이에요. 철쭉꽃. 철쭉을 한자로 척축이라고 그래요. 철쭉꽃을 문의봐라. 이어 밟아서. 이어서 밟아서. 철쭉꽃을 뭐해서 이어 밟아서 우계지륜 경포로. 우계지륜이라는 게 뭐냐면 깃 우자에 덮을 개자예요. 깃 우자에 덮을 개자. 그 다음에 윤자는 바퀴 윤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계지륜은 가마에 가마. 가마인데 아주 멋진 가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타고 경포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참 보면 양반이라는 게 이렇게 좋아. 걸어가지는 않는다니까요. 다 가마 타고 산꼭대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빙환을 다리고 곧에 다려. 심리나 뻗쳐있는 얼음같이 흰 비단. 이 환자가 비단 한자예요. 비단한을 다리고 다시 다리고 또 다시 다려서. 다린단 말 들어보셨죠? 비단을 다리미 같은 걸로. 그러니까 다리고 다시 다렸다는 건 뭐냐면 맑고 잔잔한 호수물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심리나 뻗쳐져 있는데 얼음같이 흰 비단을 다시 다리고 또 다려. 맑고 잔잔한 호수물이에요. 자, 장송이 뭐예요? 큰 소나무, 우른 속에. 그러니까 우른 둘러싸인 속에 슬카장은 실컷이라고 써봐요. 실컷. 펴더시니 펼쳐져 있으니. 실컷 펼쳐져 있으니 물결도 자도 잘시야. 물결이 잔잔하기도 잔잔해서 모래랄 해리로다. 모래알까지 헤아릴만 하구나. 물결이 너무나 잔잔하면 모래알도 보이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주 헤라마야. 한 척의 배를 띄워서. 고주가 외로울 꽃자잖아요. 외로운 배를 헤라면 띄운다는 거예요. 정자 우희 올라가니. 정자 위로 올라갔어요. 정자 우희는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너분 곁에 대양이 거기로다. 강문교 넘단 말 알죠? 곁에. 내 곁에 있어줘 할 때 곁에. 동해가 대양이, 이제 대양은 동해가 거기에 있는데 종용하다. 여러분 조용하다 옛날 말이 보세요.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조용하다는 말을 원래 종용하다에서 나온 거 아세요? 조용하다는 말이 한자야 한자. 여기서 이응이 떨도 나간 거예요. 조용하다가 이게 우리말이 아니라니까. Be quiet, 조용해 이럴 때 조용의 원래 뜻은 종용이에요. 종용이 아까 종용으로 바뀐 건 무슨 음악? 아까 했잖아. 국외음악.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면 국외음악이라니까. 그래서 조용하구나. 이 기상. 경포대의 기상이요. 화련하다. 화련하다는 뭐냐면 넓을 할자거든요. 넓고 아득하구나. 저 경계. 저 동해의 경계예요. 여러분 경포대에 가보면 어때요? 경포대 많이 가보셨죠? 그 경포대 특히 여름에 경포대 모습 되게 그 겨울 경자잖아요. 그 경포대 경자가 되게 맑죠. 경포대 길잖아요. 저 동해의 경계요. 이도곤. 아까 도곤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보다 가잔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경치를 갖춘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경포대를 이제 칭송하는 거예요. 이도곤 이보다 더 갖춘 데 어디 있단 말인가. 그 다음 보세요. 홍장은 뭐냐면 불구롱자예요. 불구롱자. 홍장 고사를 헌사타 하리요. 아까 헌사타 기억나요? 야단스럽다? 야단스럽다는데 이게 뭐냐면 이 경포호의 조용한 아름다움에 비할 때 고려 우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박신과 홍장의 사랑을 이야기한 게 이제 홍장의 고사예요. 이제 거기서 이 경포대 이곳에서 이제 그런 사랑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또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좀 실력이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이런 그 고사를 막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박신과 홍장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홍장의 고사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강릉 대도호 풍속이 좋을시고 강릉 대도호부의 풍속이 좋기도 좋구나. 절효 정문이 골골이 벌어지니. 이게 뭐냐면 충신, 효자, 연려를 표창하기 위해 세운 정문이에요. 그걸 절효 정문이라고 해요. 옛날에 충신 연려문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열려문만 있는 게 아니라 충신문도 있었어요. 충신을 기리는 문. 그 다음에 또 누구? 효자를 기리는 문도 있었어. 그걸 그 정문이 동네마다 골고리는 동네마다 널려 있으니 그다음 보세요. 비옥 가봉이 이제도 있다 할시야. 비옥 가봉이 뭐냐면 질비하게 늘어선 집마다 벼슬을 줄만 하다. 이걸 비옥 가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는 질비하다는 뜻이고요. 옥은 지복자고요. 가는 가위 같자고요. 이 봉은 벼슬을 줄 봉자예요. 그러니까 질비하게 늘어선 집마다 뭘 줄만 해? 벼슬을 줄만 하다는 것이 이제도 있다. 그때는 언제냐? 여러분 요순시대는 들어보셨죠? 네. 그 요순시대를 가리켜요. 이거는 물론 이제 실제 있었던 시대는 아니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환상적인 이야기인데 요순시절의 태평성대가 지금도 있구나. 요순시절에 뭐가 있어요? 태평성대가 있어.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진주관 죽서루 50척 날인물. 여러분 혹시 죽서루 가보니 이게 3척이 있는데 제가 여름에 예전에 죽서루 한번 가봤거든요. 에어컨 저리 갈아요. 혹시 죽서루 가보신 분 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아니 여러분 뭐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시던 죽서루를 안 가보셨어요? 이 삼척에 죽서루를 가보셔야 돼. 거기 삼척 그 환선굴도 있고 이제 죽서루가 정말 멋있어요. 저는 가봤거든요. 하여튼 자 진주관 죽서루 아래 50천은 뭐냐? 50천에 흘러내린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태백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동해로 담아가니 멋지지 않나요? 죽서루 아래에 흘러내리는 50천이라는 물이 뭘 담아가? 태백산의 그림자를 동해로 표현이 멋지지 않나요? 이 태백산의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왔어. 차라리죠? 한강의 목멱에 닿고. 보세요. 여기서 또 이제 임금 생각해요. 한강의 목멱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울 남산을 가리켜요. 남산에 닿게 하고 싶구나. 그 물줄기를 임금이 계신 한강으로 돌려가지고 남산에 닿게 하고 싶대요. 아, 엄청난 충성 아니에요? 임금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좋아. 그래서 차라리 한강에 그 남산에 그 물줄기를 돌려가지고 닿게 하고 싶대요. 그 다음 보세요. 왕정이 유한하고 관원의 일정은 한이 있고 풍경은 못슬미니. 풍경은 못슬미니는 뭐냐면 실증나지 않으니 유해도 그윽한 해포도 많기도 많구나. 객수도 들 데 없다. 나그네의 시름도 달랠 길이 없어요. 객수는 나그네의 시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김삿갓의 그 시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혹시 아세요? 이런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 알려드릴게요. 김삿갓 들어보셨죠? 네. 김삿갓이 이제 어디를 갔어요. 근데 어떤 양반이 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월백, 설백, 천지백하니.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 알죠? 달도 이고 구름도 이고 천지도 온통이 하야. 이게 겨울이에요, 겨울. 맞죠? 딱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같으면 김삿갓이 실제로 이야기 여기서 댓글 다는데 이걸 요즘 말로 5초 만에 달았어. 여러분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한자 어려우니까 달도 이고 눈도 이고 천지도 희니.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김삿갓이면. 우리말로 써야 돼요? 달도 희고 눈도 희고 천지도 희니. 그럼 대답을 해보시라고. 뭐라고 할 거냐고. 그리고 아무 말이 없었다. 대답을 하셔야지. 자, 김삿갓이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혀요. 제가 써드릴게요. 고전이 왜 재밌는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내 마음도 희구나. 내 마음도 희구나. 이야, 대단하신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만드시네. 자, 보세요. 이게 쓰기가. 자, 산심수심 객수심이라. 이 깊을 심자거든요. 산도 깊고 물도 깊고 나그네의 근심도 깊구나. 멋지지 않아요? 월백, 설백, 천지백, 한이 하니까 5초 만에 김삿갓이 쓸 거라니까. 산심수심 객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백자가 똑같죠? 잘 보세요.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봐요. 한자죠? 자, 월과 산이죠. 또 한자죠? 설과 수죠? 봐요?
이 눈도 물이잖아, 물. 맞죠? 월과 산은 산 위에 달이 떴죠.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그곳에 있는 나그네의 마음인 거예요. 다 대꾸가 돼야 한대요. 대단하지 않나요? 산심수심 객수심. 여러분 이런 거 써먹으시라고요. 월백 설백 천지백하니 산심수심 객수심. 여러분 오늘 이거 배우셔도 오늘 오신 보람 있지 않아요? 이거 어디 가서 배우시겠어요? 응? 자, 다시 보세요. 자, 하여튼 차라리 이것도 이제 임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하의 길은 유한하고 풍경은 실증나지 않으니 그윽한 회포가 많기도 많고 나그네의 객수가 나와서 쓰드린 거예요. 나그네의 시름은 둘 데 없다. 달랠 길이 없어.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선사를 띄어내오죠. 신선이 타는 뗏목이에요. 여기 선사가 뭐냐면 이 뗏목 사자거든요. 신선이 타는 뗏목을 띄어내어서 두로 향하지 할까. 두가 뭐냐면 북두성이 북두칠성과 그 다음에 우는 이제 견우성이거든요. 북두칠성과 견우성으로 향할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신선이 타는 뗏목을 띄어가지고 북두칠성 견우성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인 사선을 찾으러 단열에 머무실까. 4명의 신선을 찾으러 단열. 붉은 단자에 구멍이 혈자인데 이 굴을 가리켜 동굴. 그러니까 단열 붉은 동굴에 머물까? 동굴에서 내가 머물까 이런 뜻이에요. 머물까? 그 다음 보세요. 천근을 못 내보아. 하늘의 맨 끝, 천근은 하늘의 맨 끝을 끝내 못 봐서. 그다음 망향정에 오른 말이 망향정에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밖은은 요즘 말로 뭐라고요? 밖은. 안 써도 되겠죠?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가뜩 노한 고래 뉘라셔 놀래간. 여러분 고래가 가리키는 건 뭐냐? 파도예요, 파도. 가뜩 노한 파도를 누가 놀라게 하기에 불거니 뿜거니 물을 불거니 뿜거니 하면서 어지럽게 구는구나. 해석돼요? 여러분 그 파도에 가면 제가 또 하나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뭘 정보를 알려드리냐면 여러분 동해를 혹시 갈 일이 있다. 제가 아이디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동해를 나는 가고 싶다 그러면 동해 가면 정말 거기 파도 소리를 듣는 호텔이 있어요. 동해에 가면. 거기가 뭐냐면 저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이 동해 비치 호텔 제가 2번 가봤거든요. 여기 가보셨어요? 동해 비치 호텔 가면 와 파도 소리가 기가 막혀. 그러니까 내가 파도에서 정말 제 이름을 알려주시고 가면 한 1박 해도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해. 근데 파도 소리가 기가 막혀요. 파도 소리가. 네, 그래서 저는 여기 갔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정말 낚싯대를 던지면 뭐 고기가 잡힐 것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가뜩 성난 파도를 누가 놀라게 하기에 물을 불거니 뿜거니 하면서 어지럽게 구는가. 은산을 꺾어내요. 꺾어내요. 육합은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에 뿌려 내리는 듯. 5월 장천에 백설은 무사일. 여러분 5월에 흰눈이 와야 하나요? 보통 안 오죠. 5월 장천에 옛날에 5월에도 흰눈이 왔나 봐요. 4월에 흰눈은 좀 온 거 봤었어요. 제가 철원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4월 달에도 막 그냥 눈이 엄청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5월 장천의 백설은 무슨 일. 자, 여기까지는 이제 대충 올라가는 건데, 자, 이 책의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는, 완전 하이라이트 어디 있냐? 결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여러분 기억 안 나도 돼. 아, 이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녔구나 이거 아는데, 이 책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메인, 스키다시가 아닌 메인은 어디 있다? 지금부터예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진가.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적은 덫은 잠깐이에요. 잠깐 밤이 들어서 풍랑이 정하거늘 바람과 물결이 정한다. 가라앉았어. 해석되죠? 네. 풍랑이 가라앉아서 부상지척. 이게 부상은 뭐냐면 해 뜨는 곳이 해 뜨는 곳이 지척 가까이 있는 곳에 명월을 기다려. 하얀 달을 기다려. 해석되죠? 해가 뜨는 곳 가까운 곳에 동해에서 명월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서광 천장이 배난다 숨는 거예요. 천길이나 뻗친 전장, 천길장자예요. 서광은 상서로운 빗줄기가 보이는 듯 숨는구나. 그러니까 보이는 듯 하다가 숨어. 여러분 출사 나가보신 분 계시죠? 일출 나가보셨어요? 그러면 그때 그 하얀 줄기가 막 보였다 안 보였다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해가 이게 뜨려고 하면 그 옆에 막 줄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듯하다고 숨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주렴을 곧해 걷고. 이게 주렴은 구슬이에요. 구슬을 꿰어 만든 발이에요. 발이 뭔지 알죠? 이렇게 내리는 거. 블라인드 하는 거 요즘. 곧 다시 걷고 옥으로 된 층계예요. 고운 층계를 다시 쓰는. 여러분 이 주렴이나 옥계를 우리가 수사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미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화법. 미화법이라고 써봐요. 멋지게 표현한다고. 예를 들어서 거지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 집 없는 천사. 있어 보이죠? 집 없는 천사가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여기서도 이게 여러분 대단히 옥으로 실제로 만들었겠어요? 아니죠? 그냥 멋지게 표현한 거라니까. 주렴도 이게 구슬 주자인데 구슬을 꿰어가지고 누가 발 만듭니까? 지푸라기 같은 걸로 만들지. 근데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계명성 돋도록 고초 앉아 바라보. 계명성은 샛별이에요, 샛별. 샛별이 돋아오를 때까지 다시 앉아 바라보니 백년화 한 가지를 뉘라셔 보내시고. 야, 이 보세요. 여러분 백년화가 뭐냐? 달덩어리. 이거를 하얀 연꽃이라고 쓴 거예요. 하얀 연꽃 한 가지를 뉘라셔. 누가 보낸 것인가? 멋지지 않나요? 이 그러니까 하얀, 여기서는 이제 저녁이네, 저녁. 아침이 아니다. 제가 말 잘못했어요. 저녁 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을 누가 보냈냐 이거예요. 백년 한 가지라는 게. 달을 누가 보냈느냐. 저녁 출사, 정말. 그러니까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여러분 저녁에 이렇게 달 찍어보신 분 있으세요? 바닷가에서? 안 찍어보시면 나중에 여행 가시면 한번 이런 데를 해보시라고요. 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흰 연꽃 같은 달덩어리를 누가 보내셨는가? 그걸 백년화 한 가지를 뉘라셔 보내신 거. 자, 이렇게 좋은 세계, 좋은 세상, 남대대, 다른 사람에게 다 모두 배고져 보이고 싶구나. 모두 보이고 싶구나. 유아주 가득 부어 달달여 물음말이. 유아주는 뭐냐면 신선주라고 써봐요. 신선이 마시는 술, 신선주를 가득 부어서 달달여, 달에게 물음말이, 묻는 말이. 해석돼요? 달에게 묻는 말이. 영웅은 어디 가며 사선은 기니러니. 영웅은 어디 갔고 네 명의 신선은 그 누구냐 이거예요. 옛날에 영웅은 다 어디 갔고 이 네 명의 신선은 어떤 때 네 명의 신선이냐? 신라 때 살았던 네 명의 신선이에요. 어디 있느냐? 아메나 만나보아 내기별 묻자하니. 아무나 만나보아서, 만나는 만나에 만나봐서 옛날 소식을 묻고자 하니. 실제로 이 사람들을 물을 수 있어요? 다 죽었는데. 아무나 만나서 옛날 소식을 묻고자 하니. 당신 살았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고자 하니 선산이 있다는 동해에 갈 길이 뭐도 멀샤. 동해로 갈 길이 뭐예요? 멀기도 멀구나. 뭐도 멀샤.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정말 또 하이라이트가 송근을 베어 누워. 소나무 뿌리에요, 소나무 뿌리. 베고 누워서 풋잠을 얼핏 들어. 그러니까 선잠이에요, 풋잠. 선잠을 잠깐 들었는데 꿈에 한 사람이 날다려 니론말이. 꿈에 한 사람이 날다려 나에게. 니론말이는 뭐냐면 이르기를. 나에게 이르기를. 그대를 내 모라랴 상계의 진선이라. 그대를 내가 모르겠는가? 하늘나라의 진짜 신선이다. 진짜 신선이다. 자, 이제 왜 저희가 적강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유배를 간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소리냐면, 정철이 유배를 갔다니까. 유배를 갔다가 나중에 관찰사의 제수를 받아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배를 간 사람을 자기가 꿈을 꿨잖아요. 그때는 유배를 갔을 때인데, 신선이 이렇게 내려왔다. 신선이 위에서 내려왔다는 건 뭐냐? 너를 내가 다시 임금이 있는 곳에 보내주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다시 그대를 내가 모르겠느냐? 하늘나라의 참 신선이다. 황정경 일자를 어찌 그릇 읽어두고 황정경의 한 글자를 어찌는 어찌 그랏 잘못 읽어두고 잘못 읽어서 아까 님이라는 글자를 나무로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로난다. 인간은 써놓으세요. 인간 세상. 여러분 옛날 말에서 이게 제가 많이 들은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홍익인간 들어보셨죠? 홍익인간. 이거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 뭐냐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랬죠.
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 이 인간아가 아니라 인간 세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배우는 거예요. 널리 뭐라고요?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건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말에서 인간은 다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 아시겠죠?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님들이 중얼중얼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중얼중얼 들어보셨죠? 이게 한자에서 나온 거 아셔요? 이게 승활에서 나온 거예요. 승활. 스님이 말한다고 스님이. 네. 승활이 이게 이제 말이 와전돼갖고 중얼중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짜가 우리말의 한자예요. 진짜 가짜가 우리말의 한자예요. 한자. 진짜가 참 글자라니까. 거짓 가짜. 진짜 가짜라고. 진짜 가짜 이러잖아요. 이 진짜 가짜가 이렇게 바뀐 거라고. 그 말 이해 가요? 하는 만큼 보인다는 거 아시겠어요? 네, 진짜 가짜가 한자에서 나온 거라니까. 진짜 가짜. 이거 말고도 끝도 없어요. 제가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아. 근데 다시 보세요. 황정경 한 글자를 어째 잘못 읽어두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왜 우리를 따르냐 이거예요.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그러니까 지금 신선들이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은 하늘나라의 신선이었어. 그러면 잘 봐요. 왜 신선들이 우리를 따르냐? 아, 네가 정말 정치를 잘하고 잘한 걸 우리가 안다는 것을 나는 정치를 잘했다는 것을 꿈속에서 이렇게 그 신선이 내려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정치를.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잘했다 이거예요.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니까. 그 다음부터 보세요. 적은 덧, 잠시, 가디마오, 가지 마라. 이술 한 잔 먹어보. 이술 한 잔 먹어보세요. 먹어봐라. 알겠죠? 북두성, 북두칠성 기울여서 창해수 부어내요. 창해수가 뭐냐면 동해물술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북두칠성을 기울여서. 이것도 너무나 좀 대단한 게 북두성이 뭐냐면 저 보세요. 북두칠성이거든요. 자, 북두칠성이 잘 봐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뭐 모양이죠? 국자 모양이죠. 영어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영어로 디퍼 써봐요. 이 국자. 디퍼가 이 딥이 폰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디퍼를 D를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뭐가 되냐? 이게 북두칠성이 돼요. 제 말이 못 믿긴다. 사진 찾아보세요. 제가 뭐 영어 박사인 건 아시죠? 이게 D자를 대문자로 쓰면 북두칠성이 된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북두칠성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표현이 영어를 또 아니까 재밌지 않아요? 북두칠성이 국자니까. 국자를 기울여서 창해수를 부어내요. 멋지지 않나요? 북두칠성을 기울여 큰 국자를 기울여 가지고 동해물을 이게 분다는 거예요. 저 먹고 그 사람이 먹고 나 먹였늘 나에게도 먹이거늘 서너 잔 거우로니 서너 잔을 기울이니. 술 기울인단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술 마시는 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엘보 밴딩이라고 해요. 엘보 밴딩. 우리말로 하면 팔꿈치 구부리기. 술 마시려면 팔꿈치 구부려야 돼, 안 구부려야 돼? 구부려야죠. 아 진짜로 왜 엘보 밴딩이라고 한다니까 술 마시는 거를. 제가 지어냈다고 하죠. 그래서 왜 봐요. 지금 서너 잔을 기울였어. 그러니까 봐요. 화풍이 습습하여 양액을 취하더니 화풍 따뜻한 바람이 습습하여 산들산들 불어. 여기서 익힌다는 뜻이 아니에요. 산들산들 불어서 이게 액자가 겨드랑이 액자야. 양 겨드랑이를 축혀 올리니. 뭔 말 알겠죠? 술 한 잔 마셨는데 막 그 겨드랑이 울려. 구만리 장공에 적이면 난리로다. 아제키면 구만리 먼 하늘에 잠깐이면 적이면은 뭐냐면 잠깐이면 날 것 같구나. 여러분 술 막 많이 마시면 내가 막 날아갈 것 같아, 안 날아갈 것 같아? 막 날아갈 것 같죠? 그래서 비틀비틀거리잖아. 그런 이야기예요. 구만리 장천을 내가 날아가겠다는. 그다음 봐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봐요. 좀 마셔야 돼. 이술을 가져다가 이 표현이 진짜 멋있어요. 이술을 가져다가 사해 네 바다에 골고루 나누어서 이술을 이제 동해 바다가 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 아세요? 이런 시가 있어. 어떤 그 스님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하늘 이불 땅 자리 이런 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산 베개하고
하늘이 이불이야. 땅이 자리고 산이 베개. 달은 촛불. 구름은 병풍. 멋지네. 바다가 술잔이었어. 기백 한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면 섭하죠. 흥건하게 취한 술에 일어나 춤추나니. 흥건하게 취한 술에 취했어 이 사람이. 일어나 춤추나니. 그 다음에 이제 기가 막힌 거 뭐냐. 도포자락은 왜? 곤륜산에 걸리는 거. 이 곤륜산이 중국에서 험악하기로 유명한 산이에요. 험악하기, 그러니까 아주 산이 험악하다고요? 험난한 산이에요. 걸리는 거. 그러니까 달이 촛불이야. 달이, 그러니까 하늘이, 나는 이거 거지들도 나는 하늘이 이불인 거예요. 여기 서울역 이런 데 가보세요. 이 사람들 하늘이 이불이야. 땅이 자리고 산이 베개죠. 달이 촛불이야. 달이. 구름은 나를 둘러싸고 병풍이야. 바다가 술잔이야. 그죠? 흥건하게 취한 술에 일어나 춤추나니. 이거 춤을 추는 거야. 도포자락이 곤륜산에 걸리겠어. 아무리 이 사람 술을 뭐 100병을 마셔도 곤륜산에 안 걸리지. 그죠? 근데 이런 그 멋진 이게 진잠대상가 제사 이름을 까먹었는데 스님 이름이. 이게 우리나라 스님이 쓴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스님이 이걸 썼는데 멋지죠? 이게 이제 한시로 원래 쓴 걸 제가 우리말로 풀어드렸는데 이런 기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읽어보세요. 다시. 그래서 이제 봐요. 이술 가져다가 내 온세 사해는 내 바다라고 번역하지 말고요. 온 세상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 동포주의라고 들어보셨죠? 그걸 내 바다라고 하나요? 온 세상이라고 하지. 온 세상에 고루 나눠서 억만창생을 다 취하게 맹근 후에 온 백성, 억만창생이 온 백성 다 취하게 맹근 후에 만든 후에. 요즘에도 맹갈다라는 말 그 경상도에서 맹글다 쓰죠. 이 옛날에 맹근이 나온 거예요.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고쳐 만나. 다시 만나서 또 한잔 하자고요. 또 한잔 하자는 거예요. 기상이 대단하지 않나요? 이 신선술을 가져다가 온 세상이 다 나눠준다는 거야. 그래서 온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때 다시 만나서 이 꿈속에서 내려온 신선하고 다시 한번 술 한잔 하자는 거예요. 뻥이 심하죠. 자, 말디자. 말이 끝나자 학을 타고. 자, 제가 학이 뭐라고 써요? 자, 여러분 공부했나? 아까 학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상향으로 가게 하는 도구. 아까 했는데 제가. 그때 학을 타고. 자, 말이 끝나자 학을 타고. 누가 학을 탔어? 신선이요, 신선. 여기서 이제 신선이 빠진 거예요. 신선은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가. 높은 하늘로 올라가니. 자, 그 다음 보세요. 공중 옥소 소리 어제던가 그제던가. 공중의 옥피리 소리가 어제던가 그제던가. 어제던가 그제던가. 자, 그러니까 이제 긴가민가 한 거죠. 잠을 깰락말락 폼 잡고 있죠. 공중에 옥피리 소리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이거 아닙니까?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나도 잠을 깨어서 바다를 굽어보니. 바다를 굽어보니. 요즘 말.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라거니 가인들 어찌알리. 이게 뭐냐면 깊이를 모르는데 끝인들 어찌알리. 요즘도 물가 이런 말 쓰잖아요. 내가 그 물의 깊이를 모르는데. 자,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깊이를 모라거니 가인들 어찌알리. 이게 왜 정철이 이 말을 갑자기 끝에다 왜 썼을까요? 이야기해보세요. 깊이를 모르는데 끝인들 어찌알리. 이 말을 정철이 왜 썼을 것 같아요? 여기 독서토론 여러분 대답을 좀 하셔야지. 틀려도 돼, 틀려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할 게 뭐냐면 임금님의 하회와 같은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임금님의 하회와 같은 은혜의 깊이를 내가 모르는데 그 끝인들 어찌 알겠냐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내가 임금님의 은혜가 이만큼 뭐 장난이 아니야. 근데 그 깊이도 모르는데 그 끝인들 내가 어찌 결국은 뭘로 귀속돼요? 임금님의 사랑으로 귀속된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명월이 밝은 달이 천산 만나고 뭐냐면 온 세상이 온 세상에 안이 비친 데 없다. 비치지 않은 곳이 없어. 임금님의 하회와 같은 은혜가 온 세상에
안 비친 데가 없다. 자, 그럼 뭐 생각이 나느냐? 여러분 월인 청강지곡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아, 그럼 실력도 대단하신데. 월인 청강지곡 이런 작품이 있어요. 월인 청강지곡이면 월인 청강지곡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월인 청강지곡.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달이 천개강에 비치는 노래 부르는 뜻이겠죠. 도장 인자니까. 근데 여기서 월인 청강지곡 월은 달이 아니고, 물론 달이 1차적 의미는 달이지만 여기서는 달의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임금님도 되는데 이건 불교 노래. 이 노래는 불교 노래라서 이때는 부처님의 대자 대비함이 천개 온 강 백성, 온 백성이죠. 백성에게 비친다. 물론 임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 노래 자체가 이 월인 청강지곡 같은 경우 불교 노래, 유교 노래가 아니고 불교 노래라서 그런 뜻이지만, 지금 곳곳에 여러분이 지금 아까 선정의 포부터 나오고 그 표현들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책이 이제 관동별곡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뭐 다 애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쭉 읽어본 거예요. 이제 애우면 좋겠지만 그 구어가 좀 어렵긴 해. 근데 쭉 어쨌든 따라와서 읽어보셨잖아요. 쭉 한번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임금에 대한 사랑. 결국은 임금에 대한 사랑, 또 선정의 포부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독을 하면 뭐가 재밌냐면, 그냥 우리가 현대어로 여러분 읽을 수도 있어, 제가 그냥. 근데 현대어로 읽는 거하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현대어로 읽는 거하고 조금 어려운 고어긴 하지만 이걸 막 풀어가지고 읽는 거하고 느낌이 어때요? 되게 어렵게 좀 이거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고어는 어렵지, 당연히 어려운데 그것의 의미를 막 따져다 가면서 보는 게 재밌지 않나요? 재밌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이 되어 은거진 중림에서 지내고 있었, 이렇게 읽는 것이 재밌어요? 어려워도 그 의미의 맥락들 따져가는 게 재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거를 뭐 이제 국문학 공부하면 막 이걸 시험을 내, 이게 뭔 뜻이냐 막 되는데, 여러분 그걸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읽어보셨잖아요. 자, 한 말씀씩 하시고 맞지? 자, 여기 한 말씀 하시죠. 오늘 공부하신 느낌. 졸았어. 그럼 여기 앞에서부터 하시죠. 한 말씀씩.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신하로서 그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을 아주 잘 표현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유배도 갔지만 또 다시 한번 선정을 갖고 싶은 그 마음을 그 임금에게 알리고 싶은 그 내용이 아니었을까. 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역시 잘하시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읽어보신 느낌이? 네. 저는 그냥 옛날에 이게 다 원래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책이에요. 관동별곡 워낙 유명해서. 금강산하고 동해안 쪽에 있는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설명이 나오니까 어쨌든 좀 여행을 갔다 온 기분이 좀 들고. 그렇죠. 책 속의 간접적인 여행이죠. 네. 너무 표현을 잘. 근데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셨지만 이게 표현이 백년아 한 가지를 뉘라셔 보내신 거, 이런 표현들 보세요. 우리가 달을 백년아라고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백년아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게 현대어로 해도 전혀 손색이 없잖아. 그리고 이 북두칠성을 기울여 가지고, 난 이 표현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북두성 기울여서 창해수를 부어내 가지고 그 신선도 먹고 나도 먹고, 그렇죠? 서너 잔 기울인 다음에 다 취하고 나서 우리 너와 내가 먹자. 우리 백성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들도 그렇고, 또 인간 세상에 신선이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내려온 표현들 같은 거, 이런 표현들 저는 참 멋진 것 같아요. 그 사람 어떠셨어요? 좀 한 마디씩은 하시죠. 그래도. 제가 할까요? 네, 하셔요. 아니 진짜 옛날에 이 시대 때 진짜 좀 아름다운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그렇죠. 대단하다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모든 게 기승전 그러니까요. 임금에 대한 충성 이렇게 가요. 그건 무조건 그래요. 네, 고전 임금에 대한 충성도 충성이지만 그거는 다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이게
이렇게 정치로 전하기 위해서 임금님의 어떤 것을 바라는 건지 딱 그런 건 아니, 딱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아니 그렇죠. 아니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뭐 섞여 있겠죠. 근데 이제 임금에 대해 어쨌든 나를 이렇게 유배를 보내게 하고 했어도 결국 임금 있는 곳을 가고 싶다. 제가 구운몽도 읽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간 세상이 양소유로 갔지만 결국은 다 막 그러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백성들에게 자기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기반이 다 임금한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입이 트셨어 이제. 네, 좋아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 것도 틀리지 않고. 예, 어떠셨어요? 너무 진짜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다행이네. 근데 표현이 어쨌든 멋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전을 글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그냥 책으로만 봤을 때는 어려워가지고. 글자를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잖아요. 예. 글자를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구어를 제가 외우라는 게 아니라 구어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에 대한 은유가 그 은유를 이해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표현들이 제목만 해도 월인청각지곡 제목 자체만 해도 그 안에 들은 은유만 생각한다 해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예, 저기 두 분 한번 좀 말씀해 보시죠. 아니 저는 이렇게 저쪽 유배지에 갔어도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그 글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가사의 가사 문학에서 한 명을 뽑아라면 정철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해돋이도 좀 봤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일단 그 해돋이를 보면서 그냥 떠오르다. 여기 보세요. 해돋이도 그렇고 표현.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달이 뜰 때도 봐요. 뭐 해돋이 할 때도 뭐 보셨죠? 막 무슨 6마리 용이 받치는 듯하고 막 이 표현들이. 나중에 가서 6마리 용이 어디나 찾아보긴 하자고요. 이북 사람들 같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그 고전이 좀 어렵긴 한데 고전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읽어보니까 재밌구나. 고전 나름대로 매력이 있거든요. 고전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국문학과를 공부하면 이렇게 있어요. 이제 고전 과목이 2개가 있는데 고전 시가론 있고 그다음에 고전 뭐 소설 강독이 있어. 2과목이 있어요. 3학년에 우스갯소리로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너무 고전이 어려우니까 이 고전이 돼버린 거야. 고전 말장난. 고전을 면치는 못하지. 저희는 이걸 시험으로 봐야 되거든, 진짜로. 여러분 그냥 시험 안 봐도 되니까 괜찮은데 국문학 공부하면 이걸 시험을 봐야 돼. 이게 뭔 뜻이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 담긴 그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대 문학만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니까요. 이 고전 문학을 좀 공부를 하셔야지. 이게 이런 면이 있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